포든 같은 경우에는요,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아요. 개인적으로는요. 왜냐면은, 아무래도 이 선수는 맨시티에 이제 8살께 와서, 유소년 출신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어릴 때부터 주목을 많이 받아왔었던 선수고, 그리고 또 그만큼 또 팬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었던 선수라서, 이번 시즌은 또 많이 아쉬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, 지난 시즌에 리그 올해의 선수를 먹었을 정도로 또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라서 참 그래요. 생각을 하면은 이 선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좀 딜레마에 계속 빠지게 됩니다. 지금에 와서 알려진 얘기지만은 포드는 사실 뭐 종아리 부상을 달고 있었다. 그리고 사적인 문제들 때문에 멘탈적으로도 좀 너무 많이 힘들었다. 막 이런 이야기들이 시즌 막바지에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잖아요. 이게 그거 아세요? 이게 뭐 축구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운동선수들이 자주 하는 변명이에요. 자주 하는 변명. 그러니까 이게 그 안 좋은 방향에서의 변명이다라기보다는요, 이를테면은 그 선수가 어느 정도 하던 대로 훈련을 하고 하던데 뭐 시키는 대로 플레이를 하고 뭐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는 뭐 일이 갑자기 이제 잘 풀릴 때가 있잖아요. 나는 뭐 물론 이제 시키는 대로 그리고 뭐 하라는 대로 그리고 이 안에서 또 내가 뭐 해야만 한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즉흥적으로 행동을 할 때 모든 게 아다리가 맞아떨어질 때가 있잖아. 모든 게 아다리가 맞아떨어질 때는 뭐 뭘 해도 다 잘 되죠. 다 잘 되죠. 뭐 만약에 이를테면은 레슬링 선수는 뭐 올림픽에 나가서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딴다든지, 아니면 이번에 포든처럼 뭐 지난 시즌에 어떻게 차도 그냥 골로 다 연결이 된다라든지, 어떻게 드리블을 쳐도 막 2명 3명 다 제껴진다라든지. 근데 이거를 문제는 똑같이 훈련을 하고 똑같이 플레이를 했는데 어느 순간 일이 안 풀리게 되면요, 처음에는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운동선수들은 보통은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. 그래서 이제 해답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훈련을 더 해야 되겠구나, 더 열심히 플레이를 하고 훈련을 더 많이 받고 더 빡세게 막 나를 몰아붙이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? 리커버리도 제대로 안 되게 되고 스트레스는 계속 받게 되고, 근데도 일이 안 풀려. 계속 안 풀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무언가를 탓할 무언가가 필요해지게 되는 거예요. 안 그러면은 슬럼프가 오게 되니까,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면은 슬럼프가 찾아와 버립니다. 슬럼프가 찾아오면은 극복이 안 돼요. 보통은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 슬럼프 때문에 은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, 어떤 종목이든 간에. 근데 펩 같은 경우에는요, 보통 이럴 때 선수들한테 이유를 찾아줘요. 지난 시즌에도 그랬습니다. 포든이 국대 갔다 와서 한 2달 정도 동안에 뭐 잘 안 풀릴 때가 있었어요. 잘 안 풀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 펩이 나서서 이야기를 해줍니다. 발등 부상이 있었어. 그리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. 그래서 얘가 좀 잘 안 풀리는 거야. 그리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포든한테도 해줬고, 그리고 누구한테나 오는 거기 때문에 너만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흔한 일이고 이거 다 극복해내면은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라는 식의 이제 위로를 또 많이 해줬다고 하죠. 그래서 이제 바로 털어내고 이제 또 훌륭한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들을 또 보여주기 시작하죠. 이게 그러니까는 멘탈 코치라는 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요, 이유를 만들어준다라는 거. 이거 네가 지금 잘 안 풀리는 게 너 어디 아프지 않아 혹시? 좀 종아리가 안 좋아. 너 그럼 그것 때문이야. 그것 때문이야. 다른 것 때문이 아니야. 네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이야. 그리고 또 너 요즘에 또 사적으로 또 무슨 문제 있지 않아? 저 또 약간 좀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. 그것 때문이야. 너 때문이 아니야. 라고 하면서 이제 북돋아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유를 찾게 되니까,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은 이유를 찾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선수는 이제 이거 탓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. 이거 털어내면 나도 이겨낼 수 있겠다.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그 일종의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멘탈 케어를 이제 그 시즌 막바지에 돼서야 펩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해주게 된 것 같아요. 지난번 했었던 것처럼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번에 종아리 부상이다 이 이유로 치부하고 완전히 회복했을 때 이제 다음 시즌에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요.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멘탈적인 부분에 대한 거였고, 두 번째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유스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뭐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지만서도 그 소리아노가 이야기했다시피 선수 한 명을 키움에 있어서 아카데미를 졸업시킬 때까지, 그러니까는 이를테면 8살에서 9살 정도에 발굴을 해서 이 선수는 이제 그 발굴된 선수는 열심히 훈련 받으면서 매 이제 연령대마다 이제 테스트를 받게 되면서 탈락되지 않고 계속 살아남았다가 나중에 18살 때 아카데미 졸업을 하는 시점에 그 특정 A라는 선수한테 들어가는 총 비용이 약 100만 파운드다라고 이제
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.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뭐 100만 파운드 이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. 100만 파운드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게 뭐 요즘에 우리가 그 이적 시장들 보면은 막 몇 천만 파운드, 뭐 그릴리시 1억 파운드 막 이러다 보니까 100만 파운드 하면은 이게 뭐 상대적으로 좀 규모가 작네, 이 정도는 공짜네,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20억입니다. 선수 한 명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20억이에요. 10년 동안 키우는데.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카데미에서 유소년들을 어떻게 키우냐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어디서든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. 이 선수가 뭐 윙포워드건 뭐 프론트맨이건 뭐 중미건 8번이건 6번이건 어디서든지 이 선수는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, 혹은 이 팀이 아니더라도 다른 팀으로 이적을 가서도 어딘가에서는 쓰임을 받겠지. 우리가 다 가르쳐 놓고 보면은.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비슷한 선수들이 계속 졸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포든 마크 2, 뭐 포든 마크 3, 뭐 팔머, 메가티, 니코 라일리, 뭐 기타 등등 해서 이 선수들 유소년 졸업하는 거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 있는 선수들이잖아요. 대신에 어디서든지 다 뛸 수 있는 선수들이고, 이게 또 아다리가 맞으면은 또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낼 수도 있는, 잠재력이 내재되게끔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. 아다리가 맞으면. 팔머 같은 경우에도 첼시에 가서 아다리가 잘 맞아 떨어지니까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. 그러니까 지금 메가티 같은 경우에도 뭐 어느 정도 좀 부침을 겪고 있다라고, 이 조 선수 좀 답답하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또 잘 맞는 팀을 가면은 얘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워낙에 골고루 다방면에서 다 활약을 할 수 있도록 평타 이상을 칠 수 있도록 작은 육각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.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어느 하나에서 빠그라지다 보면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. 작은 육각형이라서. 이를테면은 포든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1, 2, 3가 되게 좋은 선수입니다. 터치, 턴, 패스, 터치, 턴, 전진, 터치, 턴, 드리블. 이게 이 터치 3번 만에 이 선수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. 퍼스트 터치 좋아야 되고, 턴 동작 좋아야 되고, 그리고 전진하는데 전진 드리블 좋아야 되고, 혹은 터치 턴하고 패스할 때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적절한 선수를 찾아서 패스를 넣어줘야 돼요. 그 정도의 순발력도 갖고 있어야 돼. 이 정말 간단해 보이는 1, 2, 3 동작에 이 선수가 갖고 있는 모든 탤런트를 쏟아부어야 된단 말이에요. 특히나 이제 어태킹 서드에서는 맨시티뿐만이 아니고 리버풀이나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은 이제 B클럽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이 클럽들을 상대하는 거의 모든 팀들은 템백을 시도하니까 어태킹 서드에서는 볼 처리가 빨라야 돼요. 정말 빨라야 돼. 그리고 판단도 빨라야 되고. 근데 이게 아다리가 안 맞기 시작하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,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터치부터 이제 튀기 시작합니다. 이러면은 다 억울해지는 거예요. 다 억울해지다 보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. 그리고 팀적으로 무너져 버리니까 이 시스템 속에서 자란, 이를테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선수들인데,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온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. 포드는 펩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배운 선수라서, 처음부터 배운 선수라서 펩에게 최적화가 돼 있어요. 이래서 펩이 이야기하는 거를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선수이지만은 반대로 펩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는 포든도 해결책을 찾지를 못해요. 왜냐면 펩한테 다 배웠으니까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을 잡았을 때, 포든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안에서 완벽하게 짜여진 채로 플레이하는 교육을 받아왔다 보니까, 내가 공을 받았을 때, 내가 공을 줘야만 할 때 올바른 지점에 나한테 공을 받을 선수가 올바른 지점에 서 있지 못하면은, 혹은 스프린트를 치지 못하면은 패스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예요. 왜냐면은 당연히 저길로 스프린트를 치겠지, 아니면 당연히 저길로 서 있겠지라고 이제 터치, 턴, 패스 빠르게 볼 처리를 해버리는데 거기 선수가 없는 거예요. 내가 이 타이밍에 이러이러한 공간으로 침투를 하면은 나한테 공이 오겠지 라고 했는데 꼭 내 발 뒤로 온다거나 아니면은 볼이 좀 길어진다거나 했을 때는 또 볼 처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. 이거는 거의 약간 기계적으로 이제 길러져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의 이제 창의력을 좀 발휘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이번 시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잘 짜여져 있을 때, 그러니까 선수들이 모두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주면은 포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막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. 기계처럼 공 받으면은 터치, 턴, 패스 기계적으로 넘겨주면은 그 공이 가는지르면 선수가 서 있으니까. 마찬가지로 내가 내 적절한 타이밍이다, 내가 공을 받아야 하는 시점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스프린트를 치면 뒤에서 바로 공이 날라오게 되고, 그럼 그걸로 이제 드리블 한두 번 쳐서 선수 한두 명 정도는 이제 충분히 드리블로 제칠 수 있는 그런 드리블 돌파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. 그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제
스크리머도 성공을 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어요. 왜냐면은 맨시티에서 키운 이 작은 육각형 중에 제일 큰 육각형이니까. 못생긴 애들 중에 제일 잘생긴 애라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좀 그렇지. 뭐 어쨌든 이 얘기가 또 어떻게 케윌이 되냐 이씨. 뭐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좋은 선수들 지금 이제 미드필더부터 이제 개편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뭐 셰르키 링크도 개인적으로는 셰르키는 윙포워드로 기용을 하게 될 것 같긴 하지만서도 뭐 레인더스라든지 뭐 모건 깁스 화이트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이제 영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약속된 플레이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선수들은 뭐 패스도 좋고 위치 선정도 제법 좋은 선수들이니까 어느 정도 약속된 플레이 그러니까는 패턴 플레이 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포드는 지난 시즌에 보여줬었던 퍼포먼스 그 이상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봐요. 어느 정도 이제 덕배도 나감으로 해서 책임감도 좀 많이 생겼을 테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의 실패를 또 이제 거울 삼아서 이제 반복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도 당연히 할 테고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본기가 너무 좋습니다. 진짜로 너무 잘 키웠어요. 그러니까는 모든 걸 펩이 모든 걸 쏟아부었다라고 이야기한 게 맞아라고 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게 맞아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이 선수는 기본기가 전부다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선수이기 때문이에요. 왜냐면 펩은 기본기가 좋은 선수들을 좋아하니까. 펩이 지금까지 10년 정도 동안 이 팀에 있으면서 오자마자 치키한테 제일 먼저 소개받은 선수가 포든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뭐 아게로나 실바나 뭐 콤파니가 아니고 포든을 제일 먼저 소개시켜줬다라고. 그 정도로 이제 그 공들여서 애지중지하면서 지금까지 커온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사실 슬럼프가 막 그렇게 길어질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선수의 잠재력 같은 경우에는 뭐 두말하면 입이 아프지만 이 선수가 EDS에 있었던 시절에 산초가 영입돼서 왔었고 그리고 디아스도 그때 당시에 디아스? 무슨 디아스지 걔가? 뭐 어쨌든지 간에 EDS 그때 당시에 포든 세대 EDS 선수들은 다들 본인들은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쟤 정도는 해야 우리가 1군을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암만 열심히 플레이를 하더라도 쟤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. 어떻게 된 게 쟤는 축구를 정말 너무 잘한다라는 그런 자괴감을 줬었기 때문에 다들 뭐 팀을 옮긴다든지 떠나는 선택을 다들 했잖아요. 포든 세대 때. 왜냐면은 포든은 공들여서 키우기도 키웠지만은 그 나이대에서도 가장 잘하는 선수였고 그 나이대에 맨체스터 시티 EDS의 선수들이 뭐 차마 뛰어넘지를 못하겠다라고 이제 포기를 해버릴 정도로 산초라는 얘가 있죠. 산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팀에서 이적돼서 왔을 때 EDS 팀으로 이제 이적돼서 왔을 때도 쟤를 뛰어넘어야 내가 1군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질 텐데 쟤를 내가 뛰어넘을 수 없겠구나 라는 판단하에 향수병 핑계대고 도르트문트로 이제 간 거죠. 참 이게 재밌는 일하지. 향수병인데 독일로 가고 아무튼지 간에 그 정도로 이제 그 유망한 선수이기도 했었고 그 펩한테 10년 동안 또 쭉 또 잘 배워왔고 그리고 펩 같은 경우에도 이 선수의 그 멘탈 케어를 또 따로 이렇게 해줄 정도로 공을 많이 들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도 이런 부침이 뭐 반복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. 도와주는 선수들이 많아지면 이 선수는 더 잘해질 수 있을 거다. 에이스급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해요. 약간 오바해서 맨시티 팬이니까 약간 오바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유럽 3대장이라고 얘기하죠. 3대 미드필더. 그 급에 전혀 뒤처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거 리그 베스트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. 정말로 진짜 평생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쭉 십몇 년 이렇게 뛰어도 한 2번 받아도 많이 받는 거거든요. 올해의 선수는요. 리그 올해의 선수는 벌써 한 번 받았잖아 지난 시즌에.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 그 정도 잠재성이 있으면은 이번에 미드필더 보강이 착실히 되고 난 다음이다 라면은 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번 시즌은 C다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. 포든 얘기는요. 이번 시즌은 근데 사실 쉴드가 안 되잖아. B- 주기에는 사비뇨보다도 못했어요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. 아칸지도 그렇고 어쩔 수 없어. C였어. 긴도한 누네스랑 같은 급이었다라고 이제 좀 약간 냉혹하게 냉정한 평가를 좀 내릴게요. 어쩔 수가 없어. 자,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맨시티 선수들 이제 마무리가 됐고 펩 이야기를 또 이제 마지막으로 안 할 수가 없죠.